50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전 볼게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생물을 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해야 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 유지 이거 미안해. 48페이지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한번 볼게요. 생태계 평형에 유지되어 있는데요. 자,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종이 다양해진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서 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생태계 평형은 잘 유지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해 주시고요. 당연히 종이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하나가 멸종할 위험이 낮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과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표를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일렬로 돼 있어. 예를 들면은 어떤 뭐 환경에서 식물성 플랑크톤만 살고 남극 크릴이 이걸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아델리 펭귄만 살고, 또 범고래가 가장 최고 포식자로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많이 죽었어. 그러면 크릴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크릴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델리 펭귄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범고래도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안정이 안 되겠죠, 맞죠? 근데 오른쪽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뭐 포식자의 최상위 포식자의 코끼리 물범도 있고, 뭐 범고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북극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다양한 또 동물들도 살고,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뭐 피식자 같은 경우는 뭐 동물성 플랑크톤도 살고, 또 뭐 식물성도 살아. 다양한 애들이 살고, 또 중간에 있는 1차 포식자, 뭐 2차 포식자 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러면은 한 종이 예를 들면은 뭐 남극 이빨구기가 멸종했다 쳐더라도, 아니면 뭐 전염병 같은 게 돌아가지고 어떤 특정 종이 멸종했다 쳐도 다른 상위 포식자들은 영향은 없죠, 그지? 다른 음식 먹이가 있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림 아래쪽에 보면요, 생태계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단순하잖아.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두 번째 보시면요, 이거 먼저 볼게요. 플러스 강의 두 번째 먹이 그물 돼 있는데요. 생물들의 먹이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데요,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먹이 사슬이라는 표현도 써요. 많이 뭐 책 같은 거 많이 보신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거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먹이 그물 혹은 사슬이라는 걸 쓰고요. 생물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하고, 이제 생태계에서는 보통 이제 뭐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피식자, 포식자라는 표현도 써요. 피식자는 먹히는 애, 그치? 그리고 예를 들면 초식동물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포식자는 잡아먹는 애, 사자라든지 이런 애들이죠. 근데 포식자 중에서도 1차, 2차 등등해서 최상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그물이라는 거는 촘촘할수록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잖아. 촘촘할수록, 그치? 마찬가지로 먹이 그물도 촘촘할수록 그 생태계가 안정이 돼요.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왼쪽에 보시면요, 이제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 왼쪽 편의 아래쪽을 보시면요,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 돼 있고, 특정 생물이 사라지면 그 생물을 먹이로 하는 위에 있는 이제 상위 포식자 생물들도 사라질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 여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촘촘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한 말씀드렸던 그런 예가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우리 1, 2, 3번 간단한 뭐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했던 거니까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일곱 분 몇 번이요? 1, 2, 3번 방금 했던 거. 자, 1번 생태계 내의 생물 종수가 적어요. 그럼 생물 다양성이 작겠죠. 그럼 먹이 그물이 단순하고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논리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죠. 2번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 가와 나 중에서 나가 되겠죠. 뭐 당연한 거고 뭐 가, 나 쓰는 거니까 기억 어떤 생태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면 범고래가 코끼리 물범이나 얼룩, 무늬, 물범을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나 생태계 되겠네, 그치? 기억은 나 생태계가 되겠고요. 가 생태계, 니은 가 생태계에서는 아델리 펭귄이 사라지면 범고래는 유일한 먹이가 없어지므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왼쪽에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는 밑에 이제 생물에 필요한 재료, 의식주가 되겠죠. 의는 의복, 식은 먹는 거, 주는 주거할 때 그 건축 재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 우리가 모방해서 많이 자연에서 모방해서 많이 만들죠. 누가 안 왔어요? 연재, 아, 은퇴를 연재. 연락 없었죠? 네. 뭐 그런 것들인데 독고마리 열매에서 우리가 벨크로라고 해서 찍찍이 딱 붙였다가 떼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그다음 생태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행들 가시잖아요. 뭐 바다나 이런 데 갔을 때 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우리가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되잖아. 그런 걸 말하고요. 관광 자원이 된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생활에 필요한 재료는 아까 의식주라고 했는데 식량, 섬유, 종이, 의약품 등이 이제 우리 생물에서 얻은 자원이고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식량이나 의약품도 생물에 찾고 있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미래 식량 대안으로 곤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미래 식량 대안으로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뭐 키워가지고 대량 사육해서 번식을 시켜서 우리가 먹이로 대량 인간의 식량으로 대체 자원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설국열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나요? 모르죠? 설국열차라고 해서 거기가 미래에 어떤 기차 안에 이제 인류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다 전멸하고 거의 전멸하고 인류가 기차를 통해서만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남은 이제 사람들끼리. 설국열차에서의 식량은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대량 번식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요. 왜냐면 설국이란 게 단 눈과 얼음으로만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가 기온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곤충들을 키워서 식량으로 한 그런 게 나와요. 나중에 설국열차라고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식량이나 의약품을 이제 생물을 찾는다는 건데 어떤 게 있냐? 식량 뭐 잘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는 것들. 현재는 벼, 보리, 밀 뭐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식량으로 삼는 것들이 주식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뭐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등등등을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있고요. 섬유, 의복의 재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의 재료. 그래서 뭐 목화라든지 목화는 이제 면의 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비단 같은 경우는 누에모치. 선생님 우리 연재 네. 영재원 시험 때문에 일단 영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잘 아실 텐데요. 누에모치에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값어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양털이라든지 오리털이라든지 거위털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복 재료가 되겠고요. 종이는 여러분들 이제 밑에 보시면 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식물이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무 그 종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중에 이제 의약품이 있겠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로 주변 자연 재료에서 많이 찾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든냐면 주목나무라 해가지고 밑에 이제 얘도 나와 있지만요. 나무에서 항암제, 암 치료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라고 해가지고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항암제의 원료가 페니실린인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요, 푸른 곰팡이가 특정 다른 푸른 곰팡이도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살기 위해서 다른 뭐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찾아낸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때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조금 항생제로 많이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거 개발돼가지고 이제 최근까지 와서 여러분들 많이 병원에서 쓰고 있는 항생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있죠. 아스피린은 뭐 해열제인데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버드나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나무 있어요. 버드나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죠. 버들잎 있잖아. 버드나무에서 원료로 삼아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 자연 재료에서 많이 찾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산업용 재료는 아이디어인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얘들 되게 많아요. 생물 생김새나 거기다 밑줄만 할게요. 생물 생김새나 생활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구를 발명한 거. 그러니까 특히 기능적인 면에서 도구를 찾아내는 거고요. 뭐 예를 보시면 뭐 잠자리 같은 거 나는 것을 보고 뭐 비행기를 창안했다든지 뭐 고양이 눈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로 반사판을 창안했다는데 뭐 고양이 눈이 빛을 갖다 내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지? 그 눈에서 반사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반사판이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데 밤에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반짝대는 것들 있잖아요. 그지? 빛이 비춰졌을 때만 반짝하는 거. 그게 이제 반사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연잎 같은 데서 우리가 방수복 같은 걸 찾을 수 있고요. 방수기능, 그리고 거미줄 같은 거에서 우리가 방탄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독고마리 열매라고 해가지고 조금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벨크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운동화 같은 데서 이렇게 쫙 찍찍이 붙이는 것들 있지. 그거를 기능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산업용 재료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세 번째 생태계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을 말해요.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하고요. 예를 보시면 울창한 숲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생물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 되는데 이건 물 뒤에서 배우겠지만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산소를 내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식물이 태초에 생겨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산소를 내뿜고 그 산소를 이제 어떤 생물들이 이용하면서 동물이 되는 거지. 동물을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휴식과 여가 활동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학이나 휴일마다 우리가 주변에 산 바다 놀러 가잖아요. 휴양림이라든지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데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당연한 것들이에요.
3번 생명의 가치를 보시면요. 생물은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모든 생물은 생태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에 살아갈 권리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 5번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도 있는데요. 뭐 우리 사회 시간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뭐 환경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생태계 평형 유지에 중요하고요. 사람은 생물로부터 다양한 혜택, 생물 자원들을 얻잖아. 세 번째, 생물은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모든 생물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4번만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1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얻는다. 뭐 맞겠죠? 2번 생물에서 얻은 재료로 식량, 섬유, 종이 등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죠. 맞고. 생물의 모습을 모방해서 유용한 도구를 발명할 수 있죠. 맞고. 4번 산이나 바닷가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많다고요. X. 의약품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생물에서 얻는 자원이죠. X. 자, 넘겨서 50페이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이제 유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해가지고 표가 있죠. 거기다 이제 별표를 쳐주세요. 오늘 뭐 배운 것 중에 그나마 좀 중요한 게 이 정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의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남획이라는 거는 이제 뭐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지? 야생동물들을. 그다음 세 번째 외래종의 유입. 여러분 잘 알 거고요. 네 번째 환경오염, 다섯 번째 뭐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후변화 혹은 기후온난화가 되겠죠.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첫 번째 볼게요. 서식지 파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다가 가장 기본되는 원인 이렇게 써주세요. 가장 기본 원인.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거나 감소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생활이 확장이 되고 편의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산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줄고 있잖아요. 도시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지? 그리고 인구가 우리도 뭐 밀집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외 지역에다가 외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림이 파괴되겠죠. 그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한다. 서식지를 잃는 생물들은 사라진다. 생물종 자체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줄을 걷거나 하진 않게요. 예를 보시면요, 뭐 브라질 같은 데서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뭐 도로를 건설하고 토지 개발하는 등 주변에서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 말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지만요, 습지라든지 갯벌 같은 거를 뭐 좀 매립해가지고 뭐 산업 용지라든지 아파트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습지나 갯벌 같은 경우가 생물 다양성이 많이 유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서식지가 파괴된다라는 거고요. 대책으로는 뭐 당연한 거지만 지나친 개발을 자제해야겠지만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개발은 해야겠죠. 두 번째, 서식지를 보존해야 되고요. 특히 뭐 고유한 토종 생물이라든지 희귀한 생물들이 사는 것들은 조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세 번째, 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거 지정해가지고 개발을 조금 자제하잖아요. 아니면 그린벨트 들어봤나요? 이제
도시 외곽에다가 개발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그린벨트 지역을 좀 만드는데 그런 걸 좀 만든다든지. 네 번째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 동물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로드킬 당하니까 생태 통로를 좀 많이 만들죠. 도로 같은 데 덮어가지고 통로처럼 터널처럼 만들어서 도로 위쪽으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곳을 이제 생태 통로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남획이나 불법 포획인데 생물이나 동물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이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것, 포획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남획하면 생물이 사라진다가 되어 있는데요. 생물 개체수가 급속하게 감소해서 멸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보시면요, 뭐 대륙사슴이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코끼리, 고래 등이 남획돼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달곰이라든지 등등등, 독도 감치라든지 해서 특정 토종 생물들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잡았잖아요. 감치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로도 했고 우리 사람들이 뭐 먹고 살려고 잡다 보니 그런 경우고, 반달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쓰레기 같은 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곰을 사육해서 사육하다 죽이고 그런 게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요, 불법 포획 및 거래를 단속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멸종위기 생물 지정해서 보호를 관리해야 된다. 반달곰 같은 경우 이제 지리산의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반달곰을 풀어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법률을 강화한다. 뭐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이제 외래종 유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뭐 베스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뉴트리아 이런 것들 오른쪽에 이해가 되는데 많이 들어봤죠, 그지? 요즘에는 뭐 도마뱀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열대 종들을 들어가가지고 키우다가 버리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김포에서 이만한 도마뱀이 탈출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잡혔잖아요. 그럼 이만한 도마뱀은 거의 뭐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도마뱀들은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데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외래 동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래종 유입 보시면요, 일부 외래종은 토종 생물을 위협해서 토종 생물을 사라지게 한다는데 이 대표적인 게 베스라고 해가지고 큰입 베스. 요즘에 뭐 늪이라든지 호수 같은 데 보면요, 베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토종 조그만 물고기들이 다 죽고 다 잡아먹히고 큰 베스, 붕어보다 더 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살아나와가지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외래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생종이나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게 되고요, 생태계 평형을 당연히 파괴하겠죠. 얘네가 최상의 포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가시박이라든지 큰입 베스라든지 뉴트리아는 되게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되게 덩치가 크고 번식이 잘 되고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밖으로 풀려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생물들도 잡아먹게 되고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황소개구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늪 같은데 황소개구리. 예전에는 황소개구리를 키운 이유는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얘네가 너무 번식이 잘 돼가지고 탈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나라 시골 같은 데 가면요, 황소개구리 굉장히 많고 얘네를 따로 잡는 활동들도 많이 하거든요.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특정 늪에 가서 베스라든지 황소개구리를 막 잡는 사업도 벌이고 그래요. 군인들도 동원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다라는 거고요. 대책을 보시면 무분별한 유입을 당연한 얘기죠.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진 않겠죠. 또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래종을 들여와가지고 키우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탈출하거나 해서 번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가 이제 외래종 유입 경로를 관리를 감시하고 퇴치해야 된다는 건데, 오른쪽에 외래종 한번 볼게요.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외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잡고 사는 생물을 말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밑줄 할게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번식해서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한다. 거기다 밑줄 하고요. 특히 토종 생물에 비해서 외래종은 덩치가 되게 커요. 이제 특히 뭐 미국에서 온 애들, 뭐 어디 뭐 아메리카 지역에서 온 애들 되게 덩치가 크거든요. 토종 생물들은 대체적으로 덩치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같은
뭐 종이라고 해도 큰 애가 작은 애를 잡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더 높겠죠. 그죠? 뭐 죽일 수 있는 영향도 높고, 그리고 먹이 전쟁에서 큰 애들이 아무래도 조금 우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외래종을 보시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귀여운 뉴트리아, 덩치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거북 중에서 붉은기 거북, 그다음에 큰입 베스라 해가지고 붕어보다 더 큰 애가 있어요. 입이 되게 크고 베스라는 애가 있고요. 황소개구리, 개구리 중에서도 이제 이만한 두꺼비처럼 생긴 큰 애들이 있거든요. 황소개구리는 이제 소리도 시끄럽기 때문에 주변 민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좀 읽어볼게요. 그냥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오염에 약한 생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라지면 인간의 뭐 그만큼 환경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든 거니까 건강과 생존에도 영향을 크게 주겠죠. 그리고 공기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환경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쓰레기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죠.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산성비라든지, 산성비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오염이 되겠죠. 다섯 번째,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온난화 뭐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최근에 와서 좀 심각해지는 내용이고, 지구가 급격하게 온난화, 온실효과 때문에 온난화되면서 기후 변화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식지 환경이 사라지게 되고요.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은 사라지겠죠. 특히 뭐 우리나라 대표적이잖아요. 올 여름 되게 길었잖아요. 9월까지 더웠잖아요. 10월 초까지도 더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열대화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남아 날씨가 되고 있잖아요. 토종 생물들이 점점 밀려나겠죠. 그리고 특정 만약에 우리나라 뭐 한반도에 살던 애들이 너무 더워지니까 북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역의 동물들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나라 근해에 상어들이 요즘에 많이 잡히거나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상어가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태평양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상어들이 먹이를 찾아서, 수온이 따뜻해졌으니까 찾아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인간한테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바나나 같은 경우 원래는 열대 식물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나나가 제주도에서만 이제 키우다가 점점점 한반도 안으로 들어서 바나나도 키우게 되고, 오렌지라든지 열대성 식물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했대요, 남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그 영향권에 들어간 거죠. 기후 변화 영향이 있다. 수온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 기후 온난화 때문이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요, 우리 인간이 사는 국토 면적이 좁아져요. 왜냐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육지 면적이 좁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서식지 파괴라든지 뭐 남해, 이번에는 뭐 사슴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코뿔소 뿔이라든지 코끼리 상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인간들이 그런 것들도 희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보석처럼 값어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뿔소 뿔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걸 갈아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그래서 코뿔소 같은 것들이 많이 포획됐잖아.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프리카에는 뭐 하마 같은 것도 많이 포획돼가지고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종들이 인간에 의해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외래종 유입, 그래가지고 이건 가시박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뭐 덩쿨처럼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던 식물들은 그 밑에 지역에 살던 식물은 어떻게 되죠? 광합성을 못 하잖아. 왜? 빛을 못 받는 거야.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광합성을 해야 양분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 하니까 양분도 못 만들고 에너지도 생성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외래종 위험 때문에 식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오른쪽에 우리 5번하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단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워서 아니면은 뭔가 공부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책 같은 거 많이 본 친구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보면서 아 이건 환경 오염 때문이지 서식지 파괴 때문이지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지? 첫 번째 1번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 오염에 약한 생물들이 사라진다. 뭐 환경 오염 계속 반복되지만 리을 되겠죠, 환경 오염. 2번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았다. 이게 남획이 되겠죠. 니은 되겠고요.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생물이 정착한 곳의 먹이 그물에 변화를 일으킨다. 근데 외래종 되겠죠. 디귿 되겠고. 4번 기온과 수온이 상승한다. 이거는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 미음이 되겠고요. 5번 도로 건설, 토지 개발 이러면 인간에 의한 파괴가 되겠지. 그래서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기업. 6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인 남해 원인과 대책. 예. 남획에 대해서는요 불법 포획 및 거래 단속 강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디귿 되겠고요. 환경 오염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정화 시설 설치 되겠죠. 서식지 파괴는 이 서식지는 보호해야겠죠. 생태 통로를 설치하거나 개발을 자제한다. 아니면 뭐 특정 보호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해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유지 방안인데요. 뭐 국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해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국제적 차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실행한다 돼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협약 뭐 여러 가지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예를 보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두 번째 우리 람사르 협약인데 거기다가 한번 밑줄해 놓을까요? 이건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들이 가입돼 있어요. 람사르 지역은 뭐 습지라든지 늪 같은 곳 있죠. 그래서 특정 오른쪽에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세 번째 람사르 협약 해가지고요. 물새 서식지 혹은 이제 특정 습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늪 같은 거. 그래서 왜냐면 생물 다양성이 특히 보존되는 생물 다양성이 종 다양성이 풍부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들이 습지나 갯벌이라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습지나 갯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람사르 협약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새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물새 서식지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거기다 밑줄해 놓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남에 있는 우포능이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이제 목포 쪽에 있는 무안 갯벌 그 다음에 순천만 들어봤나요? 순천 지역에 있는 그리고 전라도 보성에 있는 갯벌 습지나 갯벌 늪 같은 거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가입돼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협약이니까 람사르 협약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CITES, CITES 혹은 사이테스라는 건데 야생 동물의 거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야생 동물을 거래할 때 이렇게 협약에다가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생 동물이나 애완동물들을 키울 때 서약하고 뭐 버릴 때는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서약 같은 거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네, 그거에 대한 협약이에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차원은 뭐 당연한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생태 통로를 건설하거나 국립공원이나 휴양림을 지정해서 보호하고요. 멸종위기 생물종, 아까 말했던 뭐 독도 방치라든지 뭐 반달곰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죠. 무슨 뭐 도롱뇽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정해서 복원하고요. 생물 다양성 보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회적으로나 뭐 회사적으로나 학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종자은행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거 한번 비추해 놓을까요? 종자은행.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종자은행이 전 세계에 특히 종자은행이라서 조그만 것들은 전국적으로나 뭐 전 세계 다양하게 있고요. 종자 저장소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전 세계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노르웨이인가 뭐 해가지고 북유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백산인가에 종자 저장소를 해가지고 씨앗을 보관하는 거예요. 씨앗. 예를 들면 뭐 기후 온난화라든지 뭐 아니면 지구가 뭐 조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행해진다 했을 때
식물들이 살기 되게 힘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많이 전멸하거나 멸종할 거란 말이야, 특정 종들이. 그래서 씨앗들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온이 되게 낮고 안정한 이제 지하에서 이제 씨앗들을 보관하는데 수십 번, 수백만 종의 씨앗들을 보관하는 것이 유럽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종자 조장선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소백산지에 하나 있다. 그리고 뭐 지역 단위나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종자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씨앗을 빌리고 갚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작은 단위로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죠. 밑에 이제 그림들 보시면 생태동동 뭐 잘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널처럼 만든 거. 네, 그 위에는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서 로드킬 안 당하도록 이제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국립공원 뭐 잘 알 거고요. 세 번째 멸종위기 생물 중에 이제 따오기 새인데 물새예요, 물새. 그런 생물을 보존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또 멸종위기종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멸종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게 이제 명태라고 해가지고 잘 알 거예요, 그렇지? 명태가 차가운 물에 차가운 바다에 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생선이었는데 요즘 잘 안 잡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동해 지역이 되게 따뜻해져가지고 얘네가 다 북쪽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다 넘어갔어요.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태를 보존하는 사업도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안 잡히거나 희귀한 생물들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개인적인 차원은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생활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연환경 보호, 뭐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 다음에 뭐 일회용품 대신에 뭐 아나바다 이런 것들 알죠? 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야생동물 함부로 기르지 않지만 뭐 기른 친구들 있죠. 곤충 채집이나 꽃권 행위 하지 않기 하지만 하죠. 나무 심기,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식물도 심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좀 약간 당연하고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7번, 8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큰 규모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7번, 1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는다. 이거는 뭐 우리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개인. 2번 멸종위기 생물 복원 사업. 우리 개인이 할 수 없겠죠. 사회가 되겠지. 3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리가 할 수 있죠. 개인. 4번 생태 통목. 내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국립공원 지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회나 국가가 해야 돼. 사회가 해야겠죠. 사회. 개사. 8번 생물 다양성 유지에 대한 불만. 1번 다회용품 대신 일용품 사용하면 안 되죠. X. 2번 생물종을 늘리기 위해 외래종을 되도록 많이 들어가야 된다. 뭐 X. 너무 당연한 거네, 그지? 3번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끊어진 생태계가 연결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O가 되겠고요. 4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공원 지정 등의 활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이다. O가 되겠죠. 지금 12시고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풀게요. 네, 10분만 쉴게요.